오늘 아니 쉬고 이거 어차피 다들 시작할 때 10초 뒤 넘겨. 하나 둘 셋. 웨딩을 하실 때 아니 다시 할게요. 순서 아니라고. 요일 안녕하세요, 웨딩 언니입니다. 오늘 주제는 웨딩의 오해와 진실로 할 건데요. 오늘 함께 하실 게스트는 양다의 오연영 플래너들입니다. 신부님들 사이에 떠도는 웨딩에 관한 괴소문, 찌라시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데 오늘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혹은 거짓. 아니 저도 이 주제를 꼭 한번 다루고 싶었던 게 저희 신랑 신부님들도 가끔씩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요런 거 아직 웨딩 업계 문화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어서 오늘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요. 자, 시작해 볼까요? 1번. 두둥. 드레스 셀렉 요일 중요할까요? 일단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질문을 좀 꽤 많이 받았어요. 플래너님, 금요일로 잡으면 셀렉할 수 있는 드레스가 많이 없지 않나요? 뭐 미리 빼놓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드레스샵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금요일이 드레스샵에서 가장 바쁜 요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주말에 이제 예식이 많다 보니까 금요일에 보통 이제 예식에 나갈 드레스들을 세팅을 해놓고 신부님들이 고르신 베일이나 챙길 슈즈, 이모님들이 챙겨가실 수 있게끔 세팅을 다 해놓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이 가장 바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금요일에 신부님이 드레스를 고르러 오셨을 때 그 드레스를 안 보여주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드레스가 나가는 것도 전혀 아니고 못 보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금요일날 가봉도 많이 가는 편인데 이런 거 입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못 입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같은 날 예식하는 신부님이 고른 경우 제외하고는 평소에 화수목요일에 갔던 것처럼 동일하게 입을 수 있었던 경험이 훨씬 많아서 요거는 정말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토요일은 조금 예외가 토요일 안 있습니다. 토요일은 아무래도 예쁜 드레스, 셀렉된 드레스는 이미 예식장으로 나갈 준비를 마치고 패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부님들이 못 볼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식 드레스를 토요일 날 고른다. 드레스 투어를 토요일 날 한다. 이런 거는 살짝 리스크를 감수하시긴 하셔야 돼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촬영 드레스까지도 화수목금에 고르고 싶어 하시는 신부님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이것도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촬영 같은 경우는 주말보다 평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촬영 드레스 고르는 건 토요일 날 셀렉 오케이. 하셔도 돼요. 2번, 드레스 투어 사진 왜 못 찍는지. 이거는 저희가 좀 할 말이 많아요. 플래너들도 스케치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받고 싶지 않아요. 저희도 원해요. 저희도 찍고 싶지만 드레스 샵들에서 막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막는 이유가 드레스 디자인 유출. 근데 저 진짜 죄송한데 이게 약간 플래너들마다도 조금 생각의 견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디자인 유출 이거는 신부님들이랑 입장이 같아요. 디자인 유출 인스타에 이미 다 올라와 있는데?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제가 어쨌든 결혼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사진을 못 찍게 하는 이유인데 이게 납득이 된다라고 했던 포인트가 물론 샵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 저만의 혼자 생각이지만 결혼을 실제 이행하지 않았는데 드레스를 너무 입고 싶어서 드레스 투어를 잡고 사진만 찍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드레스 너무 입어보고 싶어. 근데 5만 원만 내면은 입고 사진 찍을 수 있어. 전 그러면은 한번 시도해봤을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어떤 드레스가 어울리는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결혼을 준비하시는 신부님들의 일정에 차질이 있고 일정 마감이 빨리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게 제일 포인트 같거든요. 저는 하나 더 있는 게 드레스 투어를 다닐 때 샵마다 조명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샵은 가서 실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찍었을 때가 더 이쁜 샵이 있고 어떤 샵은 너무 예쁜데 이상한 샵들이 있어요. 본식 때는 실제로 봤을 때 예쁜 게 중요하니까 그 사진 찍는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눈으로 좀 더 보라고 못 찍게 하는 것도 있지 않나. 근데 제가 말한 게 조금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 예정이 아니신 분들도 내가 봤을 때는 여자라면 한 번씩 다 사진 찍으러 올 거야. 그러면 결혼 준비 더 밀려.
3번 아이폰 스냅 할지 말지. 핫하죠, 아이폰 스냅 요즘. 아주 핫하죠. 이거 조금 위험하다. 조금 위험한데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조금 전에 얘기 나눠봤을 때 찬성파, 반대파 이렇게 아니야. 반대라고 하면 나는 많은 질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도 사실 완벽한 찬성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율점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찬성과 반대로 입장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돈을 떠나서 아이폰 스냅 하시는 분들이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잘 찍고 핸드폰으로 찍었을 때가 실제로 너무너무 예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폰만의 감성이 있어서 저는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이 두 분 꼭 부를 거거든요. 그 이유가 제 사진 예쁘게 찍어달라고. 정말 잘 찍는 친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아이폰 스냅을 저는 무조건 하고 싶을 것 같다라는 욕심으로 찬성을 지금 합니다. 반대파 양다희님의 의견은 수많은 질타를 받을까 봐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제가 봤을 때 금액대 설정이 퀄리티 대비 조금 많이 높게 측정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좀 증명이 안 된 업체들이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기도 하고 사진을 전공하지 않았을 뿐더러 스냅 업계에 발도 들여보지 않았던 대학교를 다니면서 난 용돈벌이를 하고 싶은데 친구들 사이에서 좀 사진을 잘 찍는다고 얘기를 들어. 그러면은 조금 아이폰 스냅을 찍으시는 완전 반대는 아니지만 다른 거에 더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적정선을 잘 저는 금액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양쪽의 의견이 너무 다 이해가 되고 이 중간에서 좀 섞어보자면 또 정말로 대학생 분일 수도 있죠. 근데 대학생인데 신분을 속여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는 거니까 그것까지 막을 순 없고 뭐 찬성인데 대신에 이 금액이 분명 아이폰 스냅이 처음 나온 게 얼마 안 됐는데 그때는 정말 좀 합리적인 금액이었다가 맞아요. 요즘 많이 업체들이 나오고 하면서 금액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뛴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이런 게 조금 적정하게 맞았으면 좋겠고 또 아이폰 스냅 얘기가 나오면 본식 스냅 작가님들의 마음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입장하는 게 30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동선이 꼬이면 정말 그건 사진에 몇천 장이 정말 큰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본식 스냅 작가님이 메인이니까 여러 경험이 있으신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폰 스냅은 복장이든지 잘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금액도 아이폰 스냅 업체에서 좀 잘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 그것도 말하고 싶어요. 이게 아이폰 스냅 작가님들이 사실 정장을 입었으면 저는 좀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하객분들이 봤을 때 아이폰 스냅을 잘 모르시는 어른분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뭔데 단상에 올라가 있어 이런 생각을 꼭 하시기 마련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스냅 업체에서 꼭 서브라는 거를 또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4번 스튜디오 간식. 이것도 아주 핫하죠. 카페나 신부님들 뭐 오픈 카톡, 블라인드에서도 최근 엄청 핫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튜디오에 동행을 하는 플래너 입장으로서 괴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퍼졌냐면 어떤 한 마음씨 고운 신부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쁘게 찍어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도시락을 굉장히 예쁘게 포장한 것을 블로그와 카페에 업로드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신부님들이 그걸 보고 아 저렇게 하면 더 예쁨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스타트입니다. 그거를 시작으로 지금 되게 와전이 많이 됐어요. 스튜디오 입장에서 간식을 꼭 만들어주세요. 예쁜 포장을 해서 예쁘게 맛있게 갖다 주세요 하는 스튜디오 전혀 없어요. 심지어 작가님들은 사진 촬영하시는 동안은 먹지를 못하세요. 사실 간식의 용도는 우리 신랑 신부님들이 당이 떨어질 때쯤 이 당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동행을 시작하면서 스튜디오 갔을 때 생각보다 신부님들이 진짜 도시락을 싸오시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부터 뭐 주먹밥을 만들었다, 엄마가 싸주셨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촬영에 써야 될 체력이 이미 이제 소진되어 있으시기도 하고 또 너무 죄송하게 다 못 먹어요. 다 먹지 못한 것도 저희도 죄송스러운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제 신랑 신부님들께 촬영 전 안내사항을 보내드릴 때 꼭 배달을 시켜 드셔라 라고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필수 아니에요. 그쵸. 배달을 시켜주세요가 아닙니다. 두 분 배달해서 드세요이에요. 이제 헬퍼 이모님이나 이제 헤어 변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출장으로 와서
우리 옆에 계속 종이를 봐주시니까 따로 그분들이 식사를 자기 거를 가져오시진 않잖아요. 우리 둘만 먹으면 조금 뻘쭘하니까 같이 드세요 하고 나눠드리는 정도지 식사를 막 1인분, 2인분 이렇게 무조건 의무적으로 챙겨드려라 이런 건 아니니까 절대 부담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하고 싶었던 말은 스튜디오 촬영 때 간식 준비 아예 안 하셔도 돼요. 준비를 안 하셨다고 해서 작가님이든 이모님이든 뭐 동행하는 플래너님이든 절대 불이익을 드리지 않습니다. 5번 피팅비 봉투, 헬퍼 이모님 봉투. 그냥 지갑에서 현금 꺼내서 드려도 되고요. 피팅비가 현금 영수증도 되는 업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카드로도 결제하실 수 있어서 봉투를 예쁘게 싸서 드려야 된다? 이거 안 하셔도 돼요. 떠도른 찌라시 막 이런데 뭐 그래야지 뭐 드레스도 더 예쁜 걸 입혀주고 한다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그 피팅비는요 다 입히고 나서 끝날 때 드리는 거고요. 드레스는 무조건 예쁘게 입혀드리려고 모두 노력을 합니다. 헬퍼비 관련해서도 저희가 촬영 마치고 이모님을 드레스샵 앞까지 보통 내려다 드리잖아요. 그때 이제 이모님께 헬퍼비도 드리는데 분위기상 내가 지갑에서 현금을 5만 원짜리 5장, 6장 꺼내서 드리기에는 뭔가 분위기가 조금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예의상 편하게 봉투에 미리 이제 준비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준비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믿을 만한 업체만 예약하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게 조심스럽고 할 말이 많아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속해 있는 베리굿 웨딩이라는 업체는 플래너가 지금 한 470명이 넘었고요. 믿을 만한 업체로 되게 유명한 업체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 제휴업체도 아무 업체나 하지 않아요. 저희는 무조건 문제 있는 업체는 걸러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신부님들께서 뭐 신생업체나 워크인으로 하셨다가 갑자기 먹튀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웨딩이. 실제로 뉴스에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뉴스에도 정말 많이 나왔고 특히나 1인 샵 아니면 신생업체 이런 업체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플래너와 같이 상의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는 그냥 다 떠나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전 무조건 믿을 만한 업체를 우선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그러면 신부님들이 여기서 궁금하실 게 믿을 만한 업체는 어디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플래너를 끼고 이제 웨딩 준비를 하시는 신부님들한테는 이게 당연한 거기는 해요. 플래너가 전반적으로 뭐 스냅, 영상, 헤어 변형부터 시작해서 플라워 디렉팅까지 저희가 다 예약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크게 없지만 혼자 준비하시는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휴 맺은 업체들이 어딘지를 모르시니까 직접적으로 컨택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조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최근에도 굉장히 핫했죠. 헤어 변형 사건. 굉장히 핫했죠. 인스타에서 분명히 유명했고 후기들이 되게 좋은 곳으로 나와 있는데 들고 날랐죠. 이제 근데 저희랑 비제휴인 업체죠. 저희랑 제휴 아니었던. 그리고 이게 저희 회사의 제휴 업체는 무조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조금 사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 대 업체랑 싸우는 경우보다 업체 대 업체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게 저희가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부님들이 나서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중간에 플래너와 회사가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되게 다른 문제예요. 플러스로 저희는 공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빨라요. 이 업체 좀 약간 문제 있는데 이상한데 저희 미리 알아차려서 그거를 좀 할 수 있는데 신랑 신부님께서 신생업체나 1인 업체나 잘 모르는 업체를 해버리시면은 저희가 정보통을 알 수도 없고 해결을 해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걸 생생하게 아는 게 저희가 플래너 단톡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슈가 있을 때 늘 올라와요. 근데 저희 제휴업체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저희 신부님이 개인으로 예약한 여기 업체라는 곳에서 오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혹시 이 업체에 대해 아시는 분 있나?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가 생긴 거는 워킹으로 하시는 부분을 플래너가 개입을 해서 도와드리지를 못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코로나 전에 제가 옛날에 다녔던 회사는 실제로 제가 나오고 나서 플래너 회사 자체가 먹튀를 해버렸고요. 두 군데가 지금 한 5년 안에 먹튀를 했거든요. 그래서 플래너 회사조차도 좀 큰 회사를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냅 원판도 당일날 나타나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 플래너를 같이 결혼 준비를 하시는 신부님들은 마음에 드는 제휴 업체가 없더라도 저희가 찾아드릴 테니까 최대한 플래너님을 좀 괴롭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진짜
그렇게 개입을 못한 게 너무 한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오해와 진실의 근본적인 원인이 금액이 저렴한 곳을 찾게 되면서 나오는 문제 같기도 하거든요. 사실 금액이 좀 어느 정도 있고 유명한 곳은 저희 제휴가 웬만하면 다 돼 있고, 근데 이제 신부님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합리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찾다 보니까 금액이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금액이 평균 시세보다 너무 말도 안 되게 저렴하다, 이벤트라는 이름으로 너무 금액이 낮다면 요거는 한번 정말 진실된 후기들과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돼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휴 업체들 중에서도 금액이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잘 찍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꼭 한번 이 정도 금액대는 없는지, 증명이 돼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꼭 해주시는 걸 강력 추천. 제발. 오늘 저희 웨딩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모든 신랑 신부님들께 닿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